자,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중요성,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문과든 이과든 탐구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. 뭐 문과 같은 경우 경제, 그리고 뭐 한국지리 있나요? 이과 같은 경우 뭐 투과목, 원과목, 모라생지 있죠. 그런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대학이 탐구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. 자, 뭔 소리냐면 나중에 수능 시험을 치고 이제 탐구 성적도 나오겠죠. 그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. 어떤 대학은 뭐 100분위를 볼 수도 있고, 어떤 대학은 뭐 여러분이 지원한 전형에 따라서 등급만 볼 수도 있고, 표준 점수를 볼 수도 있고, 다 달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이 어떤 걸 어떻게 반영하는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다. 그러면 투과목 선택해야겠죠. 서울대는 투과목 보니까. 아니면 어떤 학교는 원원만 봐도 돼요. 사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데, 그럼 자신이 만약에 나는 서울대 다 필요 없다. 나는 의대 가고 싶다. 그러면 굳이 투과목 볼 필요 없겠죠.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떻게 탐구과 과목을 반영하는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, 두 번째로 응시 인원과 등급 따기. 자,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은 과탐을 볼 때, 사탐 잘 모르겠어요. 과탐 볼 때 뭘 반영하냐면 100분이랑 표준 점수를 많이 봐요. 특히 100분이. 그러면 과목 선택을 할 때 대학 잘 가고 싶으면 100분이 잘 뜨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겠죠. 근데 그때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. 바로 응시 인원. 응시 인원이 너무 적으면 100분위가 잘 안 떠요. 자, 예를 들어서 1등급 4% 안에 들면 되죠. 4%. 근데 어떤 과목이 10,000명이 본다고 쳐봅시다. 10,000명. 4% 안에 들면 몇 명이에요? 400명이죠? 400명. 근데 어떤 과목은 응시 인원이 100명이라 해봅시다. 100명. 그럼 4% 하면 4명이죠? 4명 안에 드는 게 쉽겠어요? 아니면 400명 안에 드는 게 쉽겠어요? 400명이 쉽겠죠? 그래서 응시 인원이 너무 적으면 100분위를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실제로 저는 수능 때 물투랑 화원을 선택했었는데, 제가 물투를 선택할 당시 물투 응시 인원이 5,000명이었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적은 겁니다. 화원이나 생원 같은 경우 몇 명이냐면 10만 명 넘어요. 10만 명. 5,000명 대 10만 명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. 그래서 제가 물리투를 선택했던 이유와 후회하는 이유. 제가 물투를 선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, 전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. 근데 서울대에서 투과목 보니까 그래서 선택했던 이유도 있고, 그리고 저는 암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래서 생투보다는 계산을 좀 더 하는 물투를 선택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 당시 입시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죠. 그래서 그렇게 수능을 봤는데 물투를 제가 2개 틀려서 45점인가 맞았습니다. 그래서 100분위가 얼마가 떴냐면 90%가 떴어요. 90%. 근데 45점 점수면 제가 과탐을 다른 과목을 봤다면 45점 받았으면 100분이 더 높게 뜰 수 있어요. 90%보다. 그래서 저는 물투를 선택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를 봤던 거죠.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조금 후회하는 이유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원과목을 택했으면 100분위가 더 잘 떠서 좀 더 집에서 가까운 의대를 갈 수도 있었겠죠. 그 다음 지원 꿀과목. 이건 뭔 소리냐? 어떤 과탐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한 거 다 대학 가려고 그런 거잖아요. 대학 가려고. 그러니까 과목 선택도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. 나는 생물이 너무 좋아. 이래서 생물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.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? 등급 잘 뜰 수 있는 과목 선택해야 돼요. 등급 잘 뜰 수 있는 거. 그러면 어떤 과목이 잘 뜨냐? 응시 인원 아까 얘기했죠. 응시 인원 어느 정도 많아야 되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멍청한 애들이 많이 봐야 돼요. 그 과목을. 그게 무슨 과목이었냐? 지구과학 1이었어요. 지구과학 1 같은 경우 좀 틀려도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분위가 잘 떴습니다. 그래서 꿀과목이었어요. 꿀과목. 저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봤는데, 이제 과목 자체가 좀 비인기 과목이었어가지고
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. 볼 과목이었던 걸. 근데 제가 입시 볼 당시랑 지금 벌써 한 5년이 흘렀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. 어떠한 거탕 과목이 좀 틀려도 백분위가 잘 뜰 수 있는지, 머리 나쁜 애들이 어떤 과목을 많이 보는지 그걸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 적성에 따라 선택하지 마라.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죠.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등급 잘 딸 수 있는 과목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대학 가면 여러분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할 수 있어요. 원 없이.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공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지 마세요.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한 얘기고, 이건 뭐냐면 이제 제 현역 때 수능 수험표예요. 수능 수험표. 주민번호는 가렸고 오른쪽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5교시 중국어. 그러니까 제가 수능 때 중국어를 선택해서 봤어요. 저걸 왜 선택했냐? 저거 대학 가는데 도움 안 되거든요? 중국어 본다고? 근데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. 그리고 저랑 같이 외고를 다녔던 친구들도 다 중국어 선택했습니다. 대학 가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선택했냐? 지금도 100%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같은 외국어를 선택하면 그 사람들끼리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. 저는. 그래서 저걸 선택했던 거예요.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보면 뭐 이 중에서 탭스나 토플 이런 거 시험 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시험장 가면 도라이들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고사장을 따로 마련해줘요. 왜냐하면 훌쩍거리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니까 이제 학교 차원에서 배려를 해줍니다. 훌쩍거릴 것 같은 감기 걸린 사람들은 고사장 따로 마련해줬으니 거기서 시험 봐라. 근데 그때 말 안 듣고 그냥 일반 고사장 가서 1시간 내내 훌쩍거리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도라이들. 그리고 시험 내내 다리 떠는 도라이들이 있습니다. 아니면 의자 삐걱거리는 애들. 근데 제가 여기 캠프 와서 고3 저기 자습하는 데 가보면 문 들락날락 거리거나 아니면 제가 조그만 소리 내도 고3 애들 저 굉장히 째려봅니다. 그리고 다른 멘토들도 째려봐요, 고3 애들이. 근데 이해가 되는 게 한창 예민하니까 이제 거슬리잖아요.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 그냥 공부하는데도 거슬리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보러 가서 의자 삐걱거리고 훌쩍거리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뭉치려고 중국어를 선택했던 거예요. 그래도 외고라는 고등학교에 왔으면 어느 정도 공부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왔겠죠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시험장에서 이상한 짓 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줄 확률도 낮을 테니까. 그래서 다 같이 같은 외국어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장에 모였던 겁니다. 그래서 실제 수능 보러 갔을 때 교실 안에 저랑 같은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그냥 단순히 대학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만 해야지 한 사람들이랑 이런 사소한 것까지 입시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간 사람들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? 뻔하죠.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략을 짜는 게 좀 중요합니다. 실전을 생각하면서. 이건 뭐냐면 수능 시험을 보면 OMR 카드 뒤에 가채점표라고 자기가 무슨 답을 적었는지 또 써야 돼요. 그럼 이거 쓰느라고 시간 또 필요해요.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OMR 작성 시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 10분 확보하고 시험 시간 10분 남았다고 한다. 그러면 모든 문제 스톱하고 OMR부터 썼다 했죠. 자, 그 다음 주제. 학교 선생님한테 모든 걸 의지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 선생님 너무 믿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. 자, 왜 믿지 말라고 하냐?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시철 돼가지고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하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한 분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 수십 명이 달려든 겁니다. 추천서 써달라고. 그러면 선생님도 자식이 있겠죠? 결혼했으면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
나랑 연줄도 없는 애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추천서 써달래. 그러면은 정성껏 써줄까요? 나는 이 학생 너무 좋아하니까 수십 명 다 성심성의껏 써줘야지? 안 그러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좀 잘해야 되냐? 대가를 좀 줘야 돼요, 선생님한테. 대가 없이 좋은 추천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대가라는 게 돈은 아니에요, 돈. 돈 주면 꼭 불법이죠. 그죠? 그럼 내가 말하는 여기서 대가가 뭐냐? 이제 평소에 선생님 보면 웃으면서 인사하고, 그리고 질문하러 자주 가고, 가끔씩 뭐 음료수 하나 사드리고, 그리고 여기 남궁찬우 팀장님처럼 내가 학교 활동을 뭐 하고 있는 게 있다. 그러면 선생님 자주자주 컨택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하고 있다고 노출을 시켜드리고, 그런 게 다 대가입니다. 그래서 생판 모르는, 얼굴 모르는 학생이 와서 추천서 써달라는 거하고, 평소에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음료수 가끔 건네받고 그랬던 학생이 둘이 와서 추천서 써달라 하면 누구 걸 더 잘 써주겠어요? 뻔하죠? 그리고 세 번째,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입시에 대해서. 자, 고3 되면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할 거예요. 무슨 대학을 갈 건지. 그럼 선생님들이 얘기해 줄 겁니다. 지금 네 실력이나 내신 정도 되면 이 정도 대학 지원하면 된다. 근데 그 얘기를 너무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입시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거를 티를 잘 안 내요. 왜냐하면 자기는 교사고 애들 대학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, 나는 애들 대학 보내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러면 쪽팔리잖아. 자기 직업인데. 그죠? 그런 것도 있고,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,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조사를 해야 돼요. 노력해서. 조금만 노력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조사하면 선생님보다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으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입시 요강 이런 거 잘 찾아보세요. 그 다음, 모든 것은 참고사항이다. 전략 수립과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. 그래서 요즘 대학 전형이 너무 복잡해졌어요. 그래서 아무리 입시에 대해서 잘하는 선생님이라 해도 모든 대학 전형을 다 알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전략 수립, 입시에 대한 전략 수립이랑 최종 결정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. 누구 말 믿고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, 누구 말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후회해요. 미련 남고. 괜히 저 사람 말 들었다가 내가 뭐 연대 갈 수 있었는데 한양대에 그쳤다, 이런 마음 계속 들고 후회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, 인간 강사도 믿으면 안 된다. 자, 학생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. 유명한 인간 강사들 많죠. 삽자루, 한석원, 이혜원, 이명학, 신승범, 또 누구 있죠? 이다지 센세, 그죠? 근데 가끔 학생들 보면 인간 강사를 너무 신봉해. 현우진 쌤이 최고다 이러면서 현우진 강의만 들으려고 무슨 신처럼 신봉해요. 사이비 교주 따르는 신도들처럼. 근데 별로 안 좋아요, 그거는.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인간 강사들이 가끔씩 강의의 5개념을 설명합니다. 5개념. 그래서 저 5개념을 들었다가 수능 때 피 보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. 저도 실제 피해자입니다. 그 강사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이 일들이 매년 터져요. 매년 5개념 때문에 수능 틀린 학생들이 생겨요. 근데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간 강사를 신봉하는 만큼 학생들을 사랑하는 강사다, 그러면 자기 잘못 인정하고, 제가 유명한 강사지만 돈도 잘 벌고 이번에 5개념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수능 때 틀린 것 같습니다. 다 제 잘못입니다.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겠죠? 근데 어떻게 하냐? 항의 댓글 다 지워버립니다. 수능 끝나고 왜 그때 5개념 출제하셨나요? 이런 댓글들 다 싹 삭제해버려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들은 그냥 돈 벌면 장땡이에요. 여러분들한테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신봉할 필요 없어요. 아시겠죠? 그 다음 과목 선택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좀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인간 강사 너무 신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